자, 오늘 명나라 배울 차례야. 자, 중국 왕조 순서요. 하, 상, 주, 춘추전국, 진, 한, 위진, 남북조, 수, 당, 그다음에 송, 원, 명, 청. 이제 거의 다 배웠네. 원나라까지 배웠고 오늘은 명나라 들어갈 차례라는 거야. 자, 일단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홍무제라는 사람이야. 이 홍무제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세웠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원은 몽골족이었잖아. 근데 명나라는 다시 중국인이 세운 나라라는 거. 그래서 이 홍무제는 우리가 전통이 너무 무너졌다. 몽골인들이 이 중국인들의 전통을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다시 전통을 회복하는 게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적들, 이런 정책들을 실시했다는데, 자, 크게 보면은 황제권을 강화하고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상제를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가 직접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재상제라는 건 그러니까 승상.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국무총리 정도? 자, 그래서 이거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재상의 말을 듣지 않고 황제의 말만 되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토지대장과 호적대장.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토지의 장부, 뭐 주민등록증, 호적은 주민등록부랑 똑같은 거고, 토지대장은 땅이 누구 땅인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 세금을 걷기 편하겠지. 세금을 걷는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족의 문화를 회복해야 되니까 몽골풍을 금지해. 몽골 옷을 입지 말라 이거고, 다시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유교 이념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홍무제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영락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지금 관광지로도 유명한 자금성이라는 걸 만들지. 그래서 그 자금성은 베이징에 있잖아. 그 베이징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전쟁을 다시 해.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 그러니까 대월이라고 불렀는데 대월을 정복한다. 그리고 뭐 몽골을 공격한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정화의 함대를 해외로 보낸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정화의 원정이다 라고도 하는데, 이 정화는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화 이름인데, 이런 정화라는 신화를 해외 방방곡곡, 뭐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어. 그걸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가던 명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왜 멸망을 하냐면 조선 임진왜란을 지원했기 때문에 겁나 힘들어져. 이때부터 명나라가. 우리나라는 명 때문에 살았는데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 반란,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농민군에게 멸망하는 모습. 그래서 이거를 이자성의 난이다.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 정화의 항해 지도가 있네요. 자, 명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다 거쳐서 인도 지나서, 중동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갔던 그런 모습이 정화의 원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청나라로 넘어갈게. 청나라는 다시 만주족, 그러니까 여진족이야. 여진족. 그치, 여진족. 여진족. 자, 그리고 명을 멸망시키고 조선에까지 침략을 해왔다. 병자호란을 일으킨 게 청나라였잖아. 자, 근데 청나라가 다른 그러니까 몽골 이런 애들, 금이나 몽골보다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의 만조족으로 다수의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회유하고 강압책을 함께 펼쳐요. 그래서 회유책이 당근, 강압책은 채찍이다. 이거를 같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넓은 영토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다스릴 수 있었고 이게 지금의 중국 영토가 되는 거죠. 자, 그 회유책과 강압책은 여기 밑에 잘 나와 있어. 자, 모두 변발을 하고 효복을 입게 한다. 중요한 간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한다. 청왕조를 비판하는 서적을 금지한다. 유학교육을 장려하고 과거제를 실시한다. 라고 보면요. 여기서 회유책, 그러니까 당근은 뭐랑 뭐겠어? 나랑 나겠지. 관직 등용과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강압책. 채찍은 가랑 다. 변발을 하는 거랑 호복, 이거는 강제로 머리 자르는 거, 강압책. 그 다음에 서적 금지도 강압책. 자,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효과적으로 쓰면서 정치를 했다는 거고요. 중요하네. 여기 잘 봐두도록 하고. 청이 이런 정책을 펼친 이유는 아까 위에서 봤었지.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런 식으로 회유책과 강압책을 함께 써서 오래 청을 다스릴 수 있었고, 자, 이때는 경제와 사회가 어땠냐. 이때부터 유명한 이제 소설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때의 지배층은 신사층이었어요. 신사층. 송나라 땐 사대부, 명청 때는 신사라는 새로운 그 지배층이 나타라는 것이고, 이때 근데 이제 명나라 청나라가 되면 유럽사로 보면은 대항해 시대야.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중국으로 많이 건너와. 그래서 이때 중국인들도 명나라랑 청나라랑도 서양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광저우라는 도시에서만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공행이라는 상인 집단을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이건 상인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공행무역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고 특히 이때 중국의 차나, 비단, 도자기가 유럽인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근데 그 화폐가 뭐였냐면 은이었어. 은. 오케이? 그래서 많은 양의 은이 중국에 들어왔다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중국에 은이 많아지니까 중국 정부는 세금을 은으로 걷게 돼요. 알겠죠? 이때부터 세금을 은으로 걷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서양인들과 무역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방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학문과 기술들이 중국에 전해지게 되고 그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거 근데 사진이 약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잘 보이죠? 이게 바로 고려망국천도, 그러니까 명나라에 들어왔던 세계 지도야.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만든 고려망국천도라는 세계 지도인데 이 지도를 원래 중국인들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고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세계 지도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중국이 세계의 중심도 아닐 뿐더러 나라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었고 더 큰 나라도 있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때 동아시아 사람들의 이제 중화사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중국이 짱이 아니구나 라는 게 깨져. 이게 한국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었다. 그래서 이 고려망국 정도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이 여러 나라의 세계관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준 지도이다. 알겠죠? 매우 중요한 지도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